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향후 미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현 정부의 국정 운영과 인사 문제를 성토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보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국회의원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문을 받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긍정적 상황으로 이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미국을 향한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향후 미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유혜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보도했습니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메시지에는 현재의 방침에 관한 중요한 것들, 미북 정상회담을 긍정적 상황으로 이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메시지를 건네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CNN은 문 대통령이 무엇인가 일어나야 하고 과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한미는 서로 입장이 같다는 것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국 협상 실무팀을 향한 비난 수위를 계속 높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진정한 징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부상은 두 수뇌부 사이에 어떤 취지의 말이 오갔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며 볼턴 보좌관의 말이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앞서 18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같은 형식으로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인다며 실무진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현 정부의 국정 운영과 인사 문제를 성토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보를 구걸하고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색깔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처음 열린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장외 집회에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당 주요 인사들은 좌파 독재, 경제 폭망 등 비판 구호를 쏟아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항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정부의 대북 정책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경제 살릴 외교는 하지 않고 김정은의 대변인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김정은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독재 중단하라! 정부를 향한 성토 이후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이 이어지면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장외투쟁이라는 이름하에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망언, 시대착오적 색깔론, 가짜뉴스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혹세무민은 여야 극한 대치가 더욱 고조되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편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추경 예산 논의 등이 걸려있는 4월 임시국회가 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국회의원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사인은 심장 이상으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문을 받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김홍희 전 의원은 어제 오후 4시쯤 심장 이상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을 한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16시 08분에 심정지로 신고 들어왔어요. 자체 관리인이요. 저희가 이제 CPR하고 병원 이송을 했는데 일단 그렇게 판정이 난 것 같아요. 김 전 의원은 1948년 전남 모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태어나 향년 71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전남 목포에서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16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연이어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군사정권 당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10년 넘게 파킨슨병을 앓았으며 최근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낙 이제 오래 병석에 있으니까 심장이 정상인 같지 않아서 이렇게 약하대 아무래도. 그 상태에서는 심정지가 온 것 같아요. 그래. 여야는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고인의 애국심을 아는 국민은 안타까워할 것이라며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논평을 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장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문을 받습니다. 고인은 광주 5.18 묘지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려인들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역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침략 이후 소련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카레이스키, 고려인들을 챙겼습니다. 160년 전 우리는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가 자식을 덕에 업고 의병이었던 아버지가 아이들 손을 잡고 연해주로 당했습니다. 18만 명의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한국문화예술의 집도 문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타슈켄트에서 300km 떨어진 사마르칸트로 이동해 고구려 사신들이 그려진 벽화도 둘러봤습니다. 차고 있는 칼의 모습도 당시 고구려의 고구려 사신들이 이 시기에 여기 사마르칸트에 왔다는 것을. 김정숙 여사 역시 1세대 고려인들이 있는 아리랑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에게 아픔이 없는 대한민국. 그래서 난가북 문제도 평화롭게 잘 풀어가서 이제는 국민들이 안 아픈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중앙아시아 마지막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마르칸트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어디에 지어지는지 입지만 다를 뿐 내부 공간은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건설사마다 생활 방식과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다양한 주택의 형태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선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방 하나에 창문이 2개나 달렸습니다. 침대와 탁자, 피아노까지 놓아도 충분할 정도로 널찍합니다. 공간은 가변형 벽체로 분리를 해서 침실 2개를 하나로 넓게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추세를 감안해 방을 1개에서 3개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레저 인구가 늘면서 현관에는 고가의 자전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소비자는 더 많은 공간을 그리고 숨겨진 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도 아파트를 변화시킵니다. 천장에 빌트인 공기청정기를 달았고 내외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도 적용됐습니다.
1년 내내 창문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룸으로 불리던 오피스텔은 침실과 옷방까지 갖추며 아파트처럼 변했습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부부 등 소가족까지 생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소비자들의 생활 변화에 맞춰 주거 공간이 새롭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최고 2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고 중부지방에는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9에서 1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은 20도, 대구 25도, 부산 20도까지 올라 따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에는 오후 3시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단계가 예상되지만 세종과 충청, 대구는 오전에 농도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또 내일까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 현상이 벌어지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때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할 전망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영남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 화요일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이 주최하는 브레인 명상 컨퍼런스가 어제 오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참석자들이 직접 브레인 명상을 체험하며 한국식 명상이 갖는 과학적, 의학적 접근을 해보는 순서와 미래 가치를 모색하기 위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릴레이 강연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